광고 기획자 A는 자선단체로부터 모금 캠페인을 위한 광고 요청을 받아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A의 광고에는 3살 정도로 보이는 한 아프리카 어린이 얼굴과 이름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는 몇 달 동안 식사를 잘하지 못해 삐쩍 마르고 배만 불쑥 튀어나온 상태였습니다. 얼굴에는 파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광고는 당신의 조그마한 도움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A가 기획한 광고는 효과가 있을까요? 광고에 아이의 얼굴과 이름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굶주리는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대중들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모금이나 후원을 유도하는 기법을 빈곤 포르노라고 합니다. 빈곤 포르노와 같은 모금 방식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자선단체들은 기아에 시달리는 어린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식의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조부모 가정 혹은 아픈 엄마나 아빠를 둔 아이 등 빈곤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제 사는 모습과 얼굴, 실명을 공개하면서 후원이나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선단체들의 모금 캠페인이나 광고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모금 캠페인이나 광고는 영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빈곤함을 연출하기도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한 국제구호단체는 에티오피아 시골 마을의 열악한 식수 환경을 알리고자 국내 방송사와 동행 취재에 나섰는데 제작진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마을의 가축들이 물을 마시는 작은 연못에 현지 아이들을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더러운 물을 마시기 거부하였지만 제작진은 물이 없어 더러운 물을 먹는 현지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연출된 촬영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찍기 위해 제작진이 아이를 꼬집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촬영을 강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선단체들 사이에서 모금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금 캠페인 영상과 메시지를 더욱 자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광고는 고통과 배고픔을 영상화하기 위하여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린아이, 구걸하는 듯한 눈, 부풀어 오른 배, 굶주린 모습 등을 통해 비참함, 슬픔과 공포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금 캠페인이나 광고들이 아프리카 일부의 극단적 사례만을 골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마치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이러한 빈곤과 기아의 땅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고정화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상에서 나오는 피촬영자들은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들로 그려지며 이러한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이 피촬영자들보다 우월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한 비영리 단체는 2017년 영국 유명 백인 연예인들이 아프리카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구호 캠페인을 제국주의적이며 후원 대상자를 타자화해 우월감을 확보하는 연출 방식이라고 하면서 최악의 자선 광고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의 삶에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현대적인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환상이 깨지면서 기부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넷째, 모금 캠페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대부분이 수혜 대상자이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의 캠페인은 얼굴과 집 등 민감한 사생활 노출로 인해서 해당 개인과 가족의 인격권과 존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감한 사생활 노출은 해당 가족의 사회생활은 물론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형식의 광고나 모금 캠페인은 빈곤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대신 일회성 기부에 그치거나 빈곤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5년 인천 동구청은 쪽방촌인 괭이부리 마을을 활용한 체험관을 만들겠다고 계획하였으나 가난을 상품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선단체들의 모금 캠페인이나 광고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자선단체의 모금 활동은 이들 단체를 유지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구호단체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사람들을 돕는데 필요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선단체들의 모금 캠페인이나 광고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광고를 금지시킨다면 현재도 부족한 기부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자선단체들의 활동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러한 방식의 광고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에게 $5를 지급하면서 안내문과 함께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안내문 A에는 아프리카의 빈곤에 대하여 통계적인 수치만을 제시한 반면 안내문 B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과 함께 그녀의 어려운 삶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A 안내문을 읽은 학생들은 평균 $1.16를 기부한 반면 B 안내문을 읽은 학생들은 평균 $2.83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빈곤 포르노 방식의 광고가 효과가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도와주어야 할 책임과 동정심을 느끼지만 통계적인 수치만으로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NGO 단체들의 연합체인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와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은 2014년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사실에 기반한 촬영, 미디어 관계자들의 사명과 책무 준수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빈곤 포르노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해서 빈곤 포르노 형식의 광고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빈곤 포르노 방식의 광고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으로 무작정 어려운 형편을 부각하는 것보다 기부를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선단체들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부자들이 낸 돈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추가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선단체는 어떠한 방식으로 모금운동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